그는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족이 칼을 들고 서로의 심장을 겨누리라. 이 전쟁은 천지가 피로 물들게 하리라.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한반도는 문자 그대로 피로 물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전쟁은 그의 예언대로 한반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타노 스님, 그는 단순히 종교적 지도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인류와 한반도의 미래를 꿰뚫어보는 통찰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남긴 말들은 현대의 혼란 속에서도 불가사의할 만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혼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2024년 44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몇 시간 만에 철회되었지만 이미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정치적 안정감은 흔들리며 곳곳에서 시위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타노 스님은 이와 같은 혼란의 시대를 수십 년 전에 이미 예언하며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날 새로운 희망을 분명히 언급했죠. 그렇다면 타노 스님이 남긴 다음 예언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마지막 메시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노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경고 중 일부는 이미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실현되었고 오늘날에도 그 신뢰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역사적 순간과 연결됩니다. 1940년대 후반 타노 스님은 한반도에서 피로 물든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는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족이 칼을 들고 서로의 심장을 겨누리라. 이 전쟁은 천지가 피로 물들게 하리라.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한반도는 문자 그대로 피로 물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전쟁은 그의 예언대로 한반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노 스님의 경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반도가 오랜 고통 속에 머무를 것을 예견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피로 갈라진 땅은 오랜 어둠 속에 머물 것이다. 하지만 빛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이 문장은 전쟁 이후에도 계속된 남북 분단의 고통과 그 속에서도 희망의 가능성을 내다본 말로 해석됩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떠올리며 스님의 이 경고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타노 스님은 또한 전쟁과 가난으로 폐허가 된 한반도가 다시 일어설 것을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황폐 속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 나라는 흙으로부터 철을 만들고 그 철이 세상을 이끌 것이다. 그의 이 말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와 새마을운동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특히 철강 산업은 한국 경제 부흥의 심장 역할을 했고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의 성장은 스님의 예언대로 흙과 철에서 비롯된 한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예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큰 사회적 도전과 갈등을 겪게 될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작은 땅에서 큰 물결을 일으키리라. 그러나 물결이 크면 그 안에 또 다른 폭풍이 숨겨져 있다. 그의 이 말은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 사회가 겪게 될 빈부격차, 노동 문제,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한반도의 긴장은 어느 때보다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은 늘 연이은 미사일 실험과 핵 위협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하지만 2025년 도발은 단순한 군사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심상치 않은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정보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자의 건강 악화가 도발의 배경이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도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북한 내부의 권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외부로의 발악적인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노 스님은 이를 마치 꿰뚫어본 듯 그의 고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북쪽의 왕자는 불안하리라. 왕자의 주인은 사라지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리라.
이 구절은 현재와 곧 다가올 북한의 내부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도자의 건강 악화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북한 체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며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외부로 도발을 이어가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정치적 혼란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2024년 남한에서는 44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후 곧바로 철회되면서 정치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내 곳곳에서 시위와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이를 이용해 남한을 더욱 압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남한 내부의 혼란과 국제적 신뢰 약화를 틈타 자신들의 군사적 위협을 극대화함으로써 체제 결속과 국제적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에 잇따른 도발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남한의 약점을 겨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타너 스님은 이와 같은 한반도의 위기를 예견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칼과 불이 남쪽과 북쪽의 하늘을 뒤덮으리라. 그러나 그 칼은 결국 두 조각으로 부서지고 빛이 그 조각을 감싸리라. 이 구절은 남북 간의 긴장이 극에 달할 것이지만 결국 새로운 변화와 희망이 피어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보면 그의 말이 단순한 상상이 아님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타너 스님의 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2025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한반도가 혼란과 분열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새로운 리더가 있다고 말했죠.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지고 빛의 사자가 남쪽에서 솟아오르리라. 그는 분열을 봉합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가 언급한 빛의 사자는 단순한 정치적 리더를 넘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인물을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타너 스님은 이 리더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는 칼을 땅에 묻고 평화의 씨앗을 심으리라. 이는 전쟁과 분열의 위기를 넘어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만들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2025년 한반도는 리더의 등장으로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특히 이 리더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고 국제적으로도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혁신적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그는 기존의 이념과 분열을 넘어서는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북한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남북이 함께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한반도. 타너 스님은 한반도가 단순히 내부적인 혼란을 극복하는 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그는 이 땅이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부상하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쪽의 빛은 북쪽의 어둠을 밝히고 동쪽과 서쪽의 다리를 놓으리라. 이 문장은 한반도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경제의 새로운 허브가 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새로운 리더는 단순히 국내의 안정만이 아니라 국제적 협력과 조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5년 타너 스님이 예언한 빛의 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리더는 한반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타너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는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빛과 그림자의 경계에서 시작된다. 빛을 선택할 것인가, 그림자에 머무를 것인가. 이는 곧 그들의 선택이다. 2025년 한반도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혼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가올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예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